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한 가운데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중동 불안감에 오늘도 시장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소비 관련주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반등에 나서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좋았습니다. 경계감이 가득한 시장 속 주목해야 할 대장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만나보는 시간 투데이 한경 원픽입니다. 오늘 원픽은 첨단 파운드리 초격차 전쟁, 동반 성장할 소부장주는입니다. 미국이 인텔, TSMC에 이어 삼성전자 보조금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 9조 원의 보조금을 받고 미국 텍사스주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TSMC와 인텔도 대규모 현지 투자에 나선 만큼 미국 내 첨단 파운드리 초격차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20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지점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들이 어제 급락을 딛고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파운드리 투자 3파전, 미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와, 완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말로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초접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은 작년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엔비디아발, 그러니까 소위 말한 AI가 확대하면서 시장 굉장히 좀 반도체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과거를 보면 사실상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쓰이는 데가 딱 뭐 휴대폰 아니면은 휴대폰 그리고 뭐 PC라든지 극한됐었거든요. 지금은 반도체가 안 쓰이는 데가 없고, 아직 뭐 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로봇도 만약에 활성화가 돼서 만약에 많은 공장에서 쓰인다라고 하면 거기에 반도체가 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반도체는 큐가 너무나도 상승하는 시기다라고 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은 지금 뭐 보조금 지급에 이제 굉장히 이제 열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보조금은 이제 8조 9천억, 그러니까 64억 불을 이제 받고요. 인텔 같은 경우 85억 불, 그러니까 대출 지원까지 또 110억 불도 받기 때문에 엄청난 지원이고요. TSMC도 64억 불을 지원받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미국 반도체법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받은 회사는 중국에 있어서는 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좀 독보적으로 정말 미래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반도체를 확고하게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 그리고 중국뿐 아니라 모든 거를 이제 견제하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 TSMC뿐 아니라 파운드리뿐 아니라 뭐 모든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디램까지도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인원 산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잘 되는 산업에 타야 된다라고 보고, 다른 쪽보다는 좀 더 좀 강한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독보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인텔과 삼성전자 2등 싸움에서는 누가 유리한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향후 초격차 전쟁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동향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인텔이 굉장했었죠. 사실상 과거에 보면 인텔이 뭐 주도했었던 게 이제 반도체였었다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 파운드리의 승부수를 사실상 띄운 것 같습니다. 뭐 20조를 하겠다라고 뭐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발표를 했었던 부분, 그리고 보통 그렇게 이제 무슨 행사 때 막 금액을 제시한다라는 건 그냥 제시하지 않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윤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파운드리에서 TSMC의 독보적인 행보에 있어서 뭐 2등이 사실 삼성전자지만 3등이었던 인텔이 확고하게 2등으로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치열해졌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런 구도, 그러니까 이 독보적인 TSMC 그리고 뭐 2등인
삼성전자, 뭐 인텔 3등에 대한 부분은 계속 그냥 이 상태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흐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입니다. 미국에 사기 때문에 인텔의 주가가 더 좋을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삼성전자가 더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등 이제 전쟁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어제 8만 원짜를 간신히 방어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좀 8만 원 선이 깨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매수로 돌아섰던 외국인이 오늘은 다시 매도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 동향과 삼성전자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이 좀 담을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뭐 우선은 뭐 올해 1분기만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5조 5천억을 샀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5조 원대 초반을 산 거에 비하면은 5조 5천억이면은 뭐 거의 다 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이 독식했다라고 매수를 독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오늘도 이제 좀 많이 팔았지만은 최근에 좀 파는 부분이 조금 있어도 이거는 좀 매크로 환경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머징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한국 물을 판다, 이머징 시장을 판다 하면 삼성전자를 팔 수밖에 없는 약간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이다라고 보고 반도체가 안 좋게 봐서 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좀 안정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 전쟁에 대한 부분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지금보다는 안정화됐을 때는 다시 매수세에 진입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실적이 말해줍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굉장히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71억 불의 매출에 71조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 6조 6천억을 작년 대비해서 거의 900%나 상승을 했고요. 아직 발표는 안 나왔지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올해만 보면은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우상향하는 구조에서 외국인들이 일시적인 매도, 사실 주가가 지금 흔들렸던 부분은 결과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긴 하지만은 실적도 그렇고 업황 자체에 문제가 없다. 다시 좀 진정이 되면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 내비쳐 주셨습니다. 파운드리 하면은 소부장주 가운데서 아무래도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등도 떠오르게 되는데요. 파운드리와 연결해서 어떤 소부장 업체들의 동반 성장 스토리가 가능할지 파운드리 3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으로는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우상향이 컸던 종목들, 소위 말하는 소부장 업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 과정에 있어서는 IP 기업을 통해서 뭐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파운드리 후공정 이런 형태로 이제 생산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셨던 뭐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팹리스가 만든 설계도에서 이제 파운드리에 맞춰 기술을 지원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파운드리에 있어서 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인텔도 마찬가지지만 인텔도 이제 파운드리를 키우기 위해서 디자인 하우스를 벤더로 추가하는 부분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까지 접촉하면서 벤더로 넣어야지. 그래서 이제 좋은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3사 그러니까 뭐 TSMC는 워낙 독보적이긴 하지만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디자인 하우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 중에서 뭐가 좋냐, 뭐가 나쁘냐는 사실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잘 몰라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뭐 소위 말하는 AD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가온칩사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한 번만 증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2년, 아예 2, 3년 아예 추세를 탔기 때문에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기업 실적이 늘어나는 회사는 꼼꼼히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이제 짚어주신 만큼 뭐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었던 파도도 오늘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도의 기술력은 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올해 실적 성장 추이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파도를 공모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파도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정말로 이런 말씀도 그렇지만 욕 나올 정도로 정말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었던 부분이 있고요. 사실 뭐 조사도 들어가고 굉장히 좀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파도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최근에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나왔었던 부분은 웨스턴 디지털 이게 메타향 데이터 센터 이제 저장 장치 컨트롤러 납품을 했기 때문에 납품에 대한 계약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을 추정해서 이제 상장했을 때 매출에 비해서 완전히 턱없이 부족한 매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실존하냐? 이게 매출이 나와야 뭐 되는데 매출을 추정해 놓고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납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것도 이제 뭐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거짓말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러 납품 계약을 했고요. 뭐 초도 물량이 나와서 초도 납품이 시작한다라고 하면 좀 더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이제 좀 안 좋았던 부분이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확인해야겠다라는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오늘 올랐다라는 부분은 좀 일시적으로 이제 좀 약간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이 나오는 걸 좀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내용은 좋습니다. 뭐 최근에 네이버와 제품 공급 공동 개발 중이고 그리고 뭐 아마존에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도 슬슬 들리고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기술력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쪽과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매출을 나오는 걸 확인해야지라고 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매출을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파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 관련주 중에서 황재수 지점장님의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제 파운드 전방산, 그 소위 말하는 전방 업체들을 이제 투자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부품주를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부품주라든지 소부장주를 사면은 주가를 더 주식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들이라든지 많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부품주도 당연히 선호하겠지만은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 완전 서프를 보여줬고 그리고 탑픽으로는 여쭤보시니까 저는 파운드리 쪽은 아니지만 D램 쪽 뭐 랜드 쪽 그리고 AI 서버향으로 완전히 턴한 SK 하이닉스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TSMC 실적이 한 9조 원대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기준으로 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도 1분기는 지금 증권사마다 추정치마다 다른데 제일 높게 보는 데가 2조 6천억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와, 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근데 올해만 봐더라도 2분기도 좋아지고 3분기도 좋아지고 결국 올해는 증권사 추정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18조 원까지 보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26조 원까지. 그렇다면은 지금 파운드리도 좋고 정말적으로 반도체도 좋지만 약간 지금 이제 뭐 이 HBM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AI로 바뀌면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경제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HBM의 이제 뭐 납품 계약성이 나온다, 그것 때문에 빠진다, 경쟁이 심해진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쇼티지 그러니까 부품 굉장히 모자랄 겁니다. 이게 3년 내내 모자랄 걸로 높기 때문에요. 아마 실적 훼손은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한경 원픽 황재수 지점장의 탑픽 SK 하이닉스까지 만나봤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한 시장에서 장기 성장성이 유효한 종목들로 잘 선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해 주시면 전문가들이 포트의 참견 적극적으로 참견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부자 포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그리고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은 50대 여성분이시고요. 김현님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보면 투자 자산은 7,500만 원이고요. 주식은 85%, 현금이 15%입니다.
재룡산업, 아톤, 그리고 K옥션, 다날 등 총 12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재룡산업, 삼영, 대동 등 3종목의 비중이 거의 50%네요. 네, 오늘 김현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박현상 유한타증권 차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김현님의 포트폴리오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이 12개나 담겨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인 재룡산업의 손실률이 크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래도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삼영의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먼저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합니다. 네, 박현산 차장께서는 75점을 주셨는데요. 포트만 봤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은 어디서 찾으셨을까요? 아쉬운 점은 중소형주들이 좀 많은 거. 제 종목들 쭉 살펴보니까는 12개 종목 다 시총이 1조가 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좀 오늘 제가 점수를 좀 후하게 드렸는데 후하게 드린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친근합니다, 포트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봤었던 포트, 우리 고객분들이 이렇게 포트를 많이 나눠 놓으시는데 일단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이 소위 우리가 싫어하는 소위 작은 주식들은 없어요.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건 없고 나름 그래도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스터디를 하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중간에 손절을 못 쳤죠. 그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일단은 다른 그 섹터라든지 트렌드는 잘 나눠 놓으시긴 했는데 그 안에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주격이 되는 종목들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은 중소형주 위주로 너무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25점 감점 드리겠습니다. 네, 친근한 포트라는 점에서 조금 다소 후하게 주셨지만 중소형주가 많다는 점 아쉽게 보셨습니다. 김성원 이사께서는 다소 낮은 50점을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마이너스 요인이었을까요? 네, 일단 종목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소위 시장에서 그때마다 소위 핫했었던 소위 테마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K옥션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STO 테마주의 대표적이었었죠. 대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대한해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대원전선도 가지고 계시는데 대원전선도 최근에 전선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조금 이제 같이 이제 올라타시는 그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런 트렌드를 잘 쫓아서 종목을 이제 찾아가시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대응의 영역에서는 조금 부족하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수익이 났다가 수익을 뱉어내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려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손절을 제대로 못하시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는 올라가는 종목에서 추격하시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럴 경우에는 추격 매수의 경우는 역시나 손절이 정말 필수입니다. 단기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꼭 잡고 가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원 이사께서는 전반적으로 좀 급등주를 추격 매수한 느낌이 들어서 아쉽다라고 하셨는데요. 김 의원님의 포트를 보니까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여장부 스타일이실 것 같습니다. 박권 앵커가 오늘도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김 의원님 어떤 분이셨나요? 네, 자 요즘 뭐 덕분에 아주 다양한 분들과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수진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제 주식 투자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분이신데 원래는 이제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좀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좀 정리를 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식은 작년 6월부터 이제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매월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셨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자 올해 들어서 조금 근데 저조한 성적을 내면서 불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도 보고 또 유명한 경제 유튜브도 계속 찾아서 공부도 하고 좋은 기업이다 싶으면은 따로 또 리포트를 찾아가지고 기업 리포트도 정리하고 매수를 한다고 하시네요. 자, 분할로 몇 번에 걸쳐서 매수하고 매도 같은 경우는 딱히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매매 일지도 작성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자, 박현상 차장. 자, 김 의원님 주식 투자 이 정도면 뭐 열정도 있으시고 나름 좀 꼼꼼한 것 같은데 이런 투자 습관 칭찬해야 될 점 그리고 좀 부족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딱 그 아래서 깨어나기 직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요? 열심히 하시다가 드디어 깨달으시거든요. 근데 깨달은 과정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잘하신 점은 항상 스스로 공부하시고 본인만의 매매 노트를 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단점을 좀 말씀 좀 드리자면 대형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 우리가 대형주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저 이사님은 가끔 이렇게 통하거든요. 어떻게 통하냐면 대형주는 좀 세게 살 때 사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제처럼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네. 그럼 내가 베팅을 해야겠다. 근데 중소형주로 베팅 어떻게 합니까? 대형주로 해서 좀 많이 사가지고 조금 수익이 나더라도 내가 수익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일종의 그 아까 제가 아래에서 깨어나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겁니다. 그 한 베팅을 좀 세게 못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한 번씩 크게 베팅한 다음에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주 그런 베팅할 수 있는 대형주의 비중이 좀 너무 없었다. 그리고 이제 포트 보면 제가 딱 느낌이 오는데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압니다. 제가 사원 대리 때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소형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그럼 내가 매매할 때 작은 금액 들어가더라도 많이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독이에요. 작은 종목을 하다 보면은 손절이 너무 잦아져요. 그러니까는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좀 넣으시고 그 안에서 포트 안에서는 대형주를 넣는 이유는 계좌의 안정성 제고 측면에 제가 써놨는데 안정성이 뭐냐면 수익이 나야 안정이 나거든요. 네. 그렇죠. 없으면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일부 대형주 트렌드를 좀 쫓아가시는 대형주를 들어가신다면 제가 보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된 점과 또 약간 아쉬운 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매매일지를 쓰는 건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베팅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대형주의 비중이 좀 없는 게 그런 거는 좀 아쉽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김 의원님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트렌드랑 거래량 이게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김성훈 이사, 이 트렌드와 거래량은 어떤 관계가 좀 있습니까? 네, 아마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을 약간 좀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과 트렌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트렌드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 테마, 여러 가지 테마들 상당히 우리나라는 많은데요. 테마 중에 테마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가 정말 강한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때마다 시장이 어떤 특정한 뭐랄까요? 바텀 PC라고 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에 집중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떨 때는 신규 상장 종목에 집중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에코프로머티가 막 연상을 가는 때가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유행하는 테마와 특정 어떤 섹터가 있다라고 좀 본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트렌드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결국은 단기에 그치기 때문에 길어야 한 달, 두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설정을 해두시고 그 언도 위에서 또 수익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져가고 손절을 어디서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트렌드와 어떤 테마를 정확하게 집어낸다고 하더라도 정작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매매 일지를 매일 쓰시고 시장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이런 매매에 대한 어떤 대응의 영역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신다라면은 아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더 실력이 일치월장하실 것 같습니다. 또 듣다 보니까 매매 일지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처음 봤거든요. 김 의원님의 그 주식 공부 열정만큼 궁금한 것도 많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삼영인데요. 성장성이 좋아 보이는데 주가는 왜 안 가나요? 라고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K옥션은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원전선과 DI는 익저로 재매수를 했는데 타이밍이 괜찮은지, 마지막으로 현 시장 스탠스와 반도체주에 대한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먼저 삼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업 내용을 찾아보시니까 필름 쪽과 PVC가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 움직임이 없고 오르지도 않아서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차장님이 보시기에 김 의원님의 믿음처럼 삼영이 좀 좋은 기업일지, 그렇다면 주가는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삼영이란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8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종목도 싸고, 그리고 커패시터 필름이라 해서 그게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유일하고 점유율 높은데 싸다. 근데 국내 유일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소위 트렌드화 시킬 수 있는 주도주라는 것들은 국내가 아니고 일단 글로벌하게, 예를 들어 양극재가 작년에 유행을 할 때
혹은 최근에 반도체가 유행을 할 때 우리가 저기 웬만한 오늘 오른 종목들이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론이라든지 다른 글로벌 고객사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에 통하는 거는 국내에 대한 국한된 것보다는 그래도 해외 시장에 공략할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할 거고 아마 삼형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뭔가 해외 쪽에 뭐 납품이라든지 이런 그 포트 확장이 나와야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막 콘덴서 이게 전류 안정화 장치라 얘기를 하는데 콘덴서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정말 독보적인 거 충분히 아는데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이 저희 나올 때마다 3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급 장세거든요. 수급 장세가 뭡니까? 수급이 쏠리는 곳. 지금 유동성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쳐다보는 곳만 하기에도 잘못 쳐다보면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언젠간 쳐다보겠지. 뭡니까? 가치주로 넘어가는 건데 사실은 그 가치주가 랠리가 나왔었어요. 언제요? 2월 달에. 왜요? 밸류업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조금 밸류업에 대한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밸류업에 대한 시장 장세가 오기까지는 적어도 시간이 5월 달에 발표하니까는 며칠은 더 걸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운데 소외를 받는 종목들이 오르지 않고 계속 밀려요. 그러면 그 갖고 있을 동안의 소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업 가치가 부각될까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회사인 거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장은 가치 주장이 아니고 수급장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의 성격을 파악하시는 게 어떨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형이 그 점유율도 좋고 국내 독점성도 있지만 요즘 트렌드는 좀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 쪽에서의 확장도 중요하다 이런 점 짚어주셨고 요즘 시장이 또 수급 장세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삼형을 매도할까요?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포트 상담을 드릴 때 지금까지 장이 어제처럼 엄청 무섭게 빠진 장에서는 일단 저는 스탑을 시킵니다. 팔지 말라고. 왜냐면은 기업 가치와는 대변되지 않게 너무나도 많이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중소형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 정도까지가 4천 중반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테마성이든 혹은 밸류가 돌던 하고는 여러 가지 논리 때문에 한 번씩 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그때는 미련 갖지 않고 좀 반 정도 비중을 줄여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형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또 김 의원님께서 K옥션이 계속 내려가기만 해서 좀 불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포트에서 가장 큰 손실률, 지금 마이너스 36%인데 김성훈 이사, K옥션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K옥션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STO, 토큰 증권에 대한 제도권 진입 기대감이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되면 자본시장법이 이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다가 이번에 거의 이제 폐기가 되는 수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새롭게 구성되는 이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금 제출이 되고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이 이미 인프라 구축을 어느 정도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법이 따라주지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결국은 법안이 통과돼서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언제가 언제인지가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 역시나 가장 큰 좀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법은 뭐 뚜렷하죠. 여기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재빠르게 손실을 복구를 하던가 아니면은 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법안 통과를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그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빨리 손절을 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통해서 빨리 복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TO 쪽은 이제 법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 어려운 점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원전선하고 이제 이 DI를 최근에 익절하고요. 다시 매수를 했는데 잘한 일일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박현성 차장 어떻습니까? 이거 좀 잘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중간에 수익 실현은 잘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두 종목 다 나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 좀 드리자면 대원전선이요. 어떻게 보면 전선 관련주 중에서 저는 그거보단 전력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 이 종목은 나한테 맞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체질에 맞고 나의 운도 따르고 충분히 그런 의미라면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전력기기 쪽 이쪽이 다시 간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AI 확장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쪽 흐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쪽 섹터 보시면은 한 번씩 크게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 한번 깼거든요. 그러면 다시 가면 뭐가 갔습니까? 대장주부터 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는 건 대원전선보다는 조금 더 큰 종목, LS 일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전략상으로 좀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DI 같은 경우 반도체 검사 장비잖아요. 네네. 오케이 알아요. 같은 논리로 봤을 때 HBM 가고 후공정 가고 검사 장비 가면은 지금 잘 가는 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잠깐 장이 쉬고 그럴 때 차라리 좀 더 큰 종목들로 가면 어떨까? 이게 저도 색깔이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성격인 거 제가 압니다. 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더라도 크게 보실 거고 베팅을 크게 하실 거면은 조금씩은 대장 섹터로 다음에 옮기실 때, 그러니까 다음 매매를 하실 때 옮기시는 습관을 하셔야지 좀 더 큰 베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뭐 이쪽보다는 전압기 쪽,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주도주부터 먼저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최근 시장이 불안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여전히 대장주는 반도체로 봐야 할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현재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반도체주의 전망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힌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산 외국인에게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순매수 거의 한 15조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산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이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한국물을 샀다, 한국을 산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물을 산 것이 아니라 디램 업황 회복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디램 메이커 3개 중에서 2개가 바로 한국에 상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자금의 성격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헤지 펀드가 아니라 전부 다 거의 다 이제 롱 자금이죠. 길게 보는 자금들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샀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는 역시나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대장주 역할을 길게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뭐 HBM 관련주, 장비주들의 흐름이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좀 길게 본다라면 역시나 이 소재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노무라에서 솔브레인 같은 소재주에 대해서 고평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결국 디램 가동률 상승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동진세, 미캠, 솔브레인, 원익, QNC 같은 소재주들이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큰 장비주들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같은 소재주들도 관심 유효하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김 의원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 참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현상 차장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종목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로 쪄져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만약에 이 포트를 일주일 전에 보셨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거거든요. 요 며칠 장이 급격하게 깨지면서 마이너스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거의 바닥권이냐 안 바닥권이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닥권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올라오겠죠. 올라오면은 많이 빠진 중소형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씩 5%씩 7, 8% 튀는 거는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략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 투자자분께서 마이너스 10% 언더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 재룡산업이라든지 뭐 뉴프렉스라든지 대원전선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이하 종목 손실은 시장 반등 시에 마이너스 없이 편하게 손절이 아니죠. 현금화를 하자 플러스 상태로. 그렇지만 다날이라든 다른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30%짜리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장이 반등 나오더라도 플러스 안 돌 거예요. 그러면은 적당히 올라올 때 매도를 하자는 거죠. 근데 적당히 올라오는 거가 그냥 물 떠놓고 어떻게 매도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롱산업이나 그런 종목들이 현금을 만든 걸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매매를 하셔가지고 플러스 나면은 또 신나잖아요. 신나서 바로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매매를 좀 하시면은 이게 포트가 금방 바뀌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까는 앞으로는 대장주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대장주 앞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성훈 이사의 포트에 참견 볼 텐데, 자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대부분 이제 다 매도네요. 예,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의견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박현상 사장님하고 시기의 문제일 뿐 일단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일단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종목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리는 종목은 뭐 현대, 로템, 동진세미캠, 태웅, 코리아 FT, 하나엔진, 글로벌 텍스프리, 이동코브 같은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방산주, 그리고 반도체 소재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이제 중국 노동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여행 관련주인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최근에 조선 기자재 중에서 하나엔진의 어떤 탄력도가 상당히 좋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달에 애플 개발자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리노공업으로 좀 더 중심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하셔서 좀 진득하게 가져가 보시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포트에 참견 잘 만나봤고요. 김 의원님 지금 화면 보고 계실 텐데 두 분의 참견 잘 참고하셔가지고 부자 포트폴리오로 꼭 대변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처럼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있는 메일 주소로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 참견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위스콘이 7%대 오름세, 플레이그램이 6%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대원전선 우선주와 함께 대원전선이 이름이 올려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전선주가 강세를 보일 때 부진하더니 시간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0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강세 보이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원전선이 5% 강세를 보이면서 2,580선 지나가고 있고요. 대원전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들은 거래량 미비한 가운데 플레이그램이 2,000주 넘는 거래량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동양 S텍이 9%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인데요. 24,000주 넘는 거래량 동반하면서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T사이언티픽이 9% 거의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이고요. 오상자이엘과 하이소닉이 9%대 오름세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 시각 현재 밀리고 있을까요? 대구 백화점이 현재 2%대로 가장 강하게 밀리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주라든지 하나 우선주단에서도 1%대 내림세 보이고 있고 휴니드에서도 1.4%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죠. 보로노이가 오늘 현재 3%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8,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규장에서 8%대 강세를 보였던 구리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는 차익 실현 나오면서 2.9%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규장에서 강했던 YIK라든지 미과전자단에서도 1%대 차익 실현 나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률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5위는 YC캡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유리기판주 대부분이 반등에 나선 하루였는데요. YC캡도 어제 급락세를 듣고 급등하면서 3만 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시간에서도 그렇고 내일장에서도 좀 더 에너지를 끌어갈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화두죠. 유리기판. 그러니까 휘어짐과 많은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휘어짐과 많은 것들을 이제 보완했던 부분. 그래서 이제 뭐 SKC라든지 삼성전기가 이제 그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생각보다 좀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뭐 고객처럼은 뭐 인텔이라든지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뭐 사실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술 수준도 좀 상당히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YC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이제 그 핵심 소재 3종을 이제 고객사 연구개발 평가에서 확인이 됐고 하반기에 양산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뭐 유리 코팅제에 있어서 올해 이제 상용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유리기판의 뭐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건 보완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주가 예를 들어서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필옵틱스, 뭐 HB테크가 이제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승률이 굉장히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유리기판이 조정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을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하반기에 상용화가 돼서 과연 뭐 2029년도, 30년도 됐을 때는 유리기판으로 다 바뀌나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지금 오르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분위기가 타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오르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거를 이제 보면서 2차 상승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만약에 사서 오래 두겠다라기보다 지금은 좀 짧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는 거고 양산이 돼서 실질적으로 많이 바뀌는 부분, 처음에 이제 고가부터 이제 바뀌겠지만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오히려 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리기판 테마의 개화도 그렇고 YC캠 자체 모멘텀까지 고려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4위 열어보겠습니다. 4위는 PJ메탈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구리와 함께 주요 비철금속으로 꼽히는 알루미늄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PJ메탈의 상승도 이끌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4% 오름세, 시간외에서도 2% 넘는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도 확인해 볼까요? 3위에는 제주 맥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주 맥주는 경영 관련 이슈로 오늘 정규장에서 24%대 급락세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는 5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소폭의 오름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2위까지 확인해 봅니다. 2위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최근 현대모비스와 자율주행 4D 이미지 레이저 센서를 공동 개발하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약세를 보이더니 시간에서는 정규장의 하락분을 모두 회복하고 5%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까지 함께 확인해 봅니다. 1위는 대원전선입니다. 어제 급락분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시간외에서는 100만 주 넘는 거래량 실리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앞으로 어느 쪽에 방향을 두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전선주는 아예 그냥 성장성을 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선주 중에서도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 국내 전선주 중에서 보통 이제 전력 배송전에 사용되는 나선이라든지 그리고 전력 전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 배선용으로 사용되는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회사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변압기가 이제 사실상 이제 데이터 센터형 AI가 이제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거라 해봐야 뭐 얼마 전이지만 뭐 변압기에 대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선주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데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빅테크 회사들이 우선 일본에도 굉장히 크게 짓겠다. 라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 뭐 인천에다가 짓는다고 하고 뭐 중동에도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짓는 부분. 그러니까 AI에서 선두 아니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거를 뭐 열을 올리고 열심히 짓고 있고 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랑 이제 짓는 데랑 실질적으로 전력이 발생하는 지역은 좀 먼 근거리입니다. 좀 먼 원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도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만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빠르게 쓰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데 수도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는 사실상 지방에서 많이 전력을 생산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전선을 많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아예 그냥 산업이 데이터 센터가 여기서 만약에 뭐 AI가 좀 안 좋아진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 그럼 지금 추세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이 될 거고 전선은 굉장히 많이 쓰일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그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 내년, 후년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사실 기대감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1단계 상승이다라고 보고요. 전선주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 2단계 상승은 실적이 나올 때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소형주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LS 뭐 일렉트로닉이라든지 LS 전선이 비상장이긴 하지만 LS 전선이라든지 가온전선이라든지 뭐 정말 실적 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은 지금 산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대원 전선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전력 전선이나 변압기 섹터까지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얘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5위부터 1위까지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101 화면으로 보시죠. 자, 박현상 차장은 HPSP고요. 그리고 김성훈 이사는 태용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현상 차장, 내일장 101 HPSP를 해주셨는데 이 고압수소 어닝 장비 회사고 요즘 투자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좀 원픽 포인트로 꼽아주실까요?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가 노이즈가 있었죠, 최근에. 고객사와의 소송, 특허 장비의 특허에 대한 소송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런 노이즈에 따른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 노이즈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HPSP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 들어보면은 경쟁사가 국내 고객사와 알파 테스트, 그러니까 장비 내부에서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알려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특허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경쟁사가 만약에 진입한다고 치더라도 그 베타 테스트 기간, 그러니까 팹 내에서 직접적으로 테스트하는 거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게 고압 수소 농도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인증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우려한 것만큼 그렇게 크게 경쟁사한테 빨리 고객사들을 뺏길 확률은 제가 보기엔 당장은 좀 적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국내 고객사와의 그런 테스트 때문에 문제가 된다 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해외 고객사로 가는데 해외 고객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HPSP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질 확률은 제가 보면 극히 제한적이다는 부분으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전공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최근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낸드입니다. 근데 낸드에서도 고압 솔루션 도입을 하는 고객사가 꽤 증가하고 있다라는 일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죠. 지금 우리가 전공정하면 애게 재미없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후공정, HBM 쪽에서 즉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상 발생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고압수소 어닝을 통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조금씩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부분도 매출이 업사이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는 그런 노이즈에 따른 구간이 지금 미리 빠졌었고, 빠질 때 당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저 그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테이블을 보면은 2분기까지는 약간 스테이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세게 올라가는 구간은요 3분기부터거든요. 그러면은 2분기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신다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어 보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노이즈에 따른 매수 구간을 이제 원원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기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목표가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딱 다음 부분이 200일 선이에요. 그러니까 200일 선 같은 경우는 거의 깨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일단 한 가지 믿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전고점 부분이 55,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절할 가능성 좀 적긴 한데 만약 전저분전 부분까지 빠지게 된다면 35,000원이거든요. 그 가격을 손절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 태웅을 자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변압기가 부족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변압기 종목들이 거의 뭐 날아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부족하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전기인데요. 지금 전기가 상당히 많이 점점 부족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부족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화력 발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라면 역시나 신재생과 원전밖에 없는 상황이죠.
발전 단가를 생각한다라면은 신재생이 답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신재생 안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이 있다라면은 결국 풍력이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간밤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춘 것도 사실입니다만 역시나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태웅도 그렇고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대표적인 풍력 관련 회사들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노이즈가 될 수는 있겠으나 올 한 해는 분명한 거는 실적 면에서는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돌아서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거의 듣고 왔습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노이즈, 금리 인하에 대한 노이즈가 있을지언정 주가는 지금 구간을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이렇게 태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내일장 101 박현상 차장은 HPSP 그리고 김성훈 이사는 태웅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서서히 확산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개와 선전 모두 2% 넘는 상승 가져갔고요. 항생지수는 마감을 앞두고 이 시각 현재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갑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독일의 닥스 지수와 프랑스 CAC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0.5% 상승했습니다. 즉 반도체 슈퍼을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은 한회화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이 소식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내 반도체주가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미국에서는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베이지북은 연준의 경기평가 보고서로 최근 미국 경제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